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크립토 시장에 관한 발빠른 소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지혁 앵커이고요.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을까요? 우리 시장에 산타 랠리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거래일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전례 없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는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고요. S&P 500은 2017년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달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3년 만에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서 조기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금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욕 증시에서는 고점 부담감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소폭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정세를 보이다가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골드는 2060달러 선으로 21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는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을까요? 산타가 왔었을지 오늘 시세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름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43,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나쁜 흐름들은 아니지만은 며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솔라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또 한 번 8%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솔라나 코인이 120달러 선 현재는 넘어선 모습이고요. 리플의 시가총액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0.6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도 현재 포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몇몇 알트코인들의 상승세 두드러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산타가 큰 선물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각각의 코인들이 이제 보합권 이상을 좀 나타내주는 흐름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퍼즈 대표님 모셔보고요. 시장에 관한 정확한 분석들 해드리면서 매매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비트코인 분석과 함께 알트코인에 관한 면밀한 분석들, 매매 전략들도 함께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있으신 분들도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세 먼저 여쭤보기 전에 퍼즈님 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을까요? 아, 네. 저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솔라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 솔라나 선물.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솔라나 이게 그 제 거 포트폴리오 이제 캡처한 거 보여드리면서 네, 맞아요. 200% 네. 수익률이 200%가 넘는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솔라나 분석 못 해드렸는데 제가 어제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400%가 넘었더라고요. 네. 정말 좋네요, 수익률이. 해서 네. 미리 좀 분석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시간이 좀 항상 부족했어요, 그죠?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제 채널에는 그냥 꾸준히 올려드리긴 했었었는데 오늘 솔라나 한번 이게 솔라나가 진짜 애매할 거예요. 타고는 싶은데 타도 되나? 지금 타도 되는 맞아. 건가 이런 생각 있으실 거라서 제가 한번 이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이랑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서 좀 나쁘진 않았다. 내 계좌에 따라서 이제 산타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비트코인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약간 심심하다라고는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또 이제 비중 자체를 비트코인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다만 상향적으로 좀 달라진 건 꽤 있어요. 그래요? 관점 볼까요? 그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차트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를 쳐놨는데 요거를 위로 뚫고 올라가느냐 아래로 뚫고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 거야 아래로 떨어질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이게 33,000, 34,000 제가 여기 딱 뚫으면 사도 된다고 사라고 난 살 거라고 해서 어쨌든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제는 올라가냐 떨어지냐라고 물으면 애매한 잔이긴 해요. 진짜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실 올라가는 거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왜냐면 이미 코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할해서 사실 분들은 분할을 해서 사고 계시겠고 사고 계신가요? 그럼요. 아, 네.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로 사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분할로 사고 이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코인이 꽤 많으시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현금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많이 사서 현금 비중이 떨어진 게 아니고 나머지 코인들이 올라서 네, 그래서 현금은 비중은 한 제가 저 기준으로 해서 한 19%, 18%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떨어지면 요거 갖고 사면 되고 근데 올라가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고 이런 마인드로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올라가면 좋지만 저희가 대응할 게 별로 없다는 대응할 거죠. 게 없는 네. 거죠.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지는 거라서 떨어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것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좋죠. 네. 별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근데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1, 2, 3, 4, 5 그다음에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퍼지야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나려고 하는데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괜히 이렇게 그린 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에 지금 이제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가 많잖아요. 네. 근데 1월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크 인베스트 반려시켜버리고 전부 다 연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폭락. 이렇게 얘가 이제 1월 달.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 3월에도 승인 안 시켜주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인한 추가 하락. 이후에 여기가 4월인데 요 3월 정도쯤에 전부 다 승인시키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적으로는 뭐든 다 말이 된다. 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양극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0,000까지 떨어질 거야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조정 없이 올라갈 거야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말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되면 이 박스권을 아래로 뚫고 떨어지면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고 요걸 뚫고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여기는 저점을 갱신하면 그때부터 요거를 대비하면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어쨌든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현금화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는 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아래로 떨어지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는 게 될 텐데 하단선에 터치하고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중심선까지 반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등했을 때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눕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할 텐데 이때 현금화를 좀 하면 좋다. 네, 요 얘기는 제가 한 몇 주째 지금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로 뚫고 떨어지면 이런 식의 현금화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왜?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대비하자라는 거였고 아니 현금만 있다가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팔아야죠. 현금 비중의 적정 현금 비중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때 제가 생각하는 적정 현금 비중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고점 뚫으면 돌파 매수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화를 해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정 부분 현금화는 좀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트는 옆으로 횡보했지만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뭐냐면 요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오, 도미넌스. 네. 도미넌스가 뭔지 점유율이죠. 네. 네, 맞아요. 네.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아, 그게 아니고. 모를 줄 알았나요? 아니, 그 정도도 모를 저는 줄 조금 알았나요? 더 길게 설명해 네. 주실 아, 줄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체 코인의 시총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시총의 비율이에요. 차지하는 네. 비율이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뭐였냐면
올라가면 비트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떨어져도 비트는 덜 떨어지고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사실 비트만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닌데 솔라나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우연. 예, 정말 많지 않은 코인들 중에서 많은 코인들 중에서 진짜 몇 안 되는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유리했다. 맞아요. 인 건데 근데 이게 지지받아주던 요 라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라인이 뚫렸어요. 이게 지금 도미넌스 차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도미넌스가 과연 기술적 분석이 맞느냐, 들어맞느냐라고 따지면 이거는 물음표긴 해요. 그렇죠. 네, 저도 아직 물음표인데 아직은 근데 잘 지켜주던 라인이 깨졌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알트코인들은 안 떨어지거나 덜 떨어지는데 비트만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근데 많나요?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거의 없죠, 사실. 네. 별로 없는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래서 알트코인의 비중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시총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비중이 줄어드니까 도미넌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는 건 알트 불장이란 소리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 도미넌스가 계속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가 이걸 뚫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을 매수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요? 고민 중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엄청나게 네. 복잡한데 뭐냐면 네. 첫 번째로는 과연 비트를 팔고 알트를 사는 게 맞느냐. 그래서 비트 비중이 지금 저도 한 40%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비중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이거 굳이 비트를 팔고 사야 되냐. 일단 여기에 있고 두 번째는 비트를 팔고 안 사면 과연 현금으로 사야 되나. 그냥 아니면은 많이 오른 솔라나를 팔고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요 정도 비중을 유지한다. 일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게 되면 도대체 얼만큼 팔고 얼마나 살 것이냐. 요거 때문에 사실 머리가 계속 아팠어요, 제가. 네, 아팠는데 근데 요건 아직도 고민 중이라서 이제 결정이 되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알트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나 보구나 정도인 거고 어떤 코인을 살지는 조금은 생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잡코인을 살 생각은 크게 없고 메이저 코인들 중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코인들 위주로 담게 되면 담을 생각인데 알려주세요. 어떤 코인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이저는 메이저인데 저는 에이다 코인? 에이다? 네. 많이 올랐나? 그 최근에는 좀 조용하지 않았나요? 네, 에이다 코인의 최근 차트입니다, 이게. 에이다도 네. 많이 올랐나요? 네, 에이다는 오늘 원래 기회가 되면 이제 분석해 드릴 건데 에이다는 이렇게 그랬네요. 올랐어요. 네. 네. 그럼 뭐가 있을까? 시바이누? 시총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시총 순서대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그러면? 볼게요. 네. 알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에 BNB, 리플, 그 다음에 에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많이 안 오른 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딱 요 정도만 봤을 때는 리플? 네, 이더리움과 리플이 안 올랐잖아요. 이더리움이 맞아요. 이더리움을 알트코인이라고 깜빡했어요. 그래서 비트를 제하면 다 알트코인입니다. 그쵸. 이더리움이 너무 안 오르더라고요. 네. 많이 사놨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더리움이랑 리플은 만약에 알트코인 장이 온다고 해서 만약에 사야 되면 이더리움이랑 리플은 넣을 거예요. 이건 진짜 안 올랐다 이더리움. 네네네. 그죠? 그래서 네. 아니 안 오른 걸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오는 걸 사는 게 맞냐라는 게 고민일 텐데. 근데 제가 사실 리플도 이미 있어요. 에이다도 이미 있고 솔라나도 이미 있습니다. 부자네요. 네.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실 많이 오른 거를 더 사는 게 좀 꺼려져요. 그러니까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없다. 아예 없다 그러면 좀 담을 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오른 거를 사긴 좀 꺼려지고 안 오른 것들을 조금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어쨌든 상승률을 다 체크해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다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르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더리움을 조금 더 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근데 솔라나가 비중이 지금 더 커요.
아 그래요? 네, 이더리움보다 솔라나 비중이 더 커요. 왜냐면 솔라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 올라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이더리움 자존심이 있는데 너무 좀 요즘 조용하더라고요. 네. 비중 정도는 좀 맞춰주는 게 길을 모으고 있나 봐요.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더리움 리플 전 원래 사긴 샀었어요. 그동안 그 전에도 사긴 샀었는데 좀 분할로 조금 더 담아볼 생각이 있다. 네, 인 거고 물론 이거는 산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게 되면 안 산다. 혹은 사게 되면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을 당장 들어가라는 건가 잡코인 들어가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요거 아니고. 관련해서 제가 또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요새 그 코인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꽤 되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코인은 생각도 안 했었는데 뭐 현물 ETF 뭐 승인된다고 해서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옆집에 누구는 얼마 벌고 막 이랬다고 하는 거 보면서 벌써 들어와가지고 단기간에 잃고 문의를 주시거나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뭐 상담 요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적진 않아요. 꽤 있습니다. 몇 분 계시는데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단기 한 달 안에 원금의 2배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네, 너무 사기꾼 같네요. 네. 포트폴리오 계속 제가 인증하는데 이게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에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저희 길게 보고 네, 시작한 지금 만 1,800만 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8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지금. 근데 물론 야 너 또 막 겸손한 척하네. 그 중간중간 FTX 사태도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앞으로 계속 쭉쭉 올라가면 수익률 더 좋을 거면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근데 어쨌든 저도 이게 최선이에요. 현물로 하는 건 이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원금을 이제 2배로 한 달 안에 만들어 드린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사기에 가까운데. 그쵸. 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뭐냐면 코인 시장에 딱 왔는데 막 몇백 %씩 오르는 거 있네. 그럼 못 참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꽤 있거든요. 내동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는데 내 건 떨어지는 다른 건 또 오르네. 그럼 딱 갈아타. 그럼 들어가자마자 또 떨어져. 해서 한 달 안에 반토막 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어떻게 반토막이 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들 처음 코인 투자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본인들 처음 주식 투자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우 꽤 많거든요. 박자를 잘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내가 한 달 안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한 달 안에 원금 복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토막 났는데 원금 복구하려면 2배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한 달 안에 2배 만들어준다고 하는 건 사기면서 본인이 한 달 안에 원금 복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본인이 잃은 거는 본인이 잃은 거고 본인이 잃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단기간에 잃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복구하려면 어쨌든 2배 정도 이상 만약에 원금의 2배 이상 만들려고 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보면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마음이 급해. 난 한 달 안에 이러는데 1년이나 돼야지 그게 복구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하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변동성 큰 알트코인 자발트 하다가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되겠네. 근데 하락을 하는데도 돈을 버는 게 있다네. 그러면서 마진 있는 선물 쪽으로 넘어가고 큰일 나요. 이러다가 네. 그냥 돈을 잃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지금 솔직히 조금씩 보이거든요. 좀 나오고 있구나. 네, 해서 네. 그 만약에 지금 이게 만약에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만약에 돈을 단기간에 최근에 들어서 돈을 많이 잃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멈춰요. 네, 일단 멈추시고 본인들의 매매 마인드부터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출연한 거 포트폴리오 쟤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전문가라고 나온 쟤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쟤는 왜 전문가라고 나와놓고 왜 분할로 사라 그러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비중 맞추라 그러고 왜 그러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그래서 좋은 말이네요. 네,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좀 길게 잡고 복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잃은 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더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뭐 똑같을 거긴 한데 그렇죠. 네. 네, 한번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최근에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네. 알트코인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 네. 호주님? 네, 해서 제가 원래 스택스를 잠깐 다뤄두시고 네, 지난주에 했는데 네. 요거 스택스 제가 말한 대로 됐죠라고 하려다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스택스는 그냥 지난번에 한 거 한 보시고 걸로? 네. 네.
오늘은 솔라나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솔라나를 솔라나. 좀 다루겠습니다. 야. 솔라나가 진짜 무시무시한 수익률이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웬 말이에요? 그래서 솔라나도 제가 이제 여기 그 박스경영 TV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 보니까 예전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얘를 1, 2로 볼 것이냐, 얘를 1, 2로 볼 것이냐가 어쨌든 중요하고 만약에 얘를 1, 2로 본다라고 하면 최소 10만 원 이상은 간다. 와. 라고 그때 얘기를 해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10만 원까지 간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려놨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여기를 1, 2로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있는 얘를 1, 2로 봐야지만 지금 딱 맞습니다. 네, 딱 맞고 근데 원화 차트로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갔어요. 476.4% 위로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걸로만 따지면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끝났어. 그 다음에 조정을 정말 조금 받는 거예요. 조정을 정말 조금 받아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1, 2가 지금 진행됐고 3 올라갔고 4, 5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솔라나가 최소 30만 원, 36만 원 요 정도예요. 네, 해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쵸. 요거를 보고 살려면 이미 늦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미 늦었어요. 네.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그죠? 네, 이미 늦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걸 보셔야 되는 거 뭐냐면 그러면 퍼즈야 나는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시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또 분할 매수로 네. 지금부터.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반감기가 2025년 전에 어쨌든 얘가 36만 원, 만 40만 원 요 정도를 찍는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재차 한 번 더 엘리엇 파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2025년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겪으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진짜 한 100만 원을 볼 수도 있어요. 네, 솔라나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어쨌든 노리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뒤를 보면 지금보다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1년 뒤, 한 1년 반 정도를 보면 지금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이 어쨌든 15만 원인데 한 100만 원 가까이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불장에 최소 한 45만 원, 30만 원, 45만 원 요 정도는 확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중간에 지금부터 떨어져가지고 한 마이너스 한 50% 이상 떨어져가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재차 올라가거나 이럴 걸 전부 다 커버하는 방법은 1년 동안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닌데 뭐 지금 사가지고 뭐 떨어지면 뭐 이렇게 떨어지면 뭐 사고 뭐 떨어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사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실 분이면 이미 샀겠죠. 네, 이미 샀겠죠. 네, 그리고 떨어질 거를 기다리다가 떨어지면 사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네, 해서 여러분 이게 불장일 때는 진짜 매수 자리도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해서 이런 걸 좀 어쨌든 커버하시려면 1년을 분할로 잡고 사시는 게 좋겠다. 네, 1년 너무 길어 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일반인들이 네, 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나마 이제 선방할 수 있는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할 수 그쵸, 있는 방법이 맞아요. 이게 좀 유일하지 않나. 그래서 솔라나는 여러모로 뭐 펀더멘털 이런 것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좀 생각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고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 가정하에 좀 길게 보고 좀 매집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솔라나 코인까지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에이다 코인이라든지 스택스 코인은 또 퍼즈님 개인 채널에서 추가적인 전략들 수시로 잡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분석도 같이 들어봤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중요한 지지선을 깨졌다라는 부분들이 알트코인 랠리가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만 하락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 에게 팔로우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과 또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